안녕하세요, 아빠별입니다. 이번 영상은 백렙 기준 100단계 던전 클리어한 그 조건 그대로 세팅 공유하는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노스트라바 깊은 숲 그리고 돔 헤인골 100단계를 클리어하는 영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1.1 패치가 있었는데, 제가 패치 이후에 100단계도 클리어하는 영상을 좀 같이 이렇게 넣어 보려고 100단계를 들어가는데, 이제 무한 로딩 걸리는 상황이 걸려가지고 또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시간에 지체시키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이후에 지금 인장 가루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장 가루도 좀 모으고 해가지고 100단계 던전 인장 만들어가지고 따로 100단계 클리어하는 영상은 따로 또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이후에 이제 100단계 클리어 영상을 따로 제작하도록 하고, 이전 영상에 패치 이전 100단계 클리어하는 두 군데, 노스트라바 깊은 숲, 돔 헤인골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바뀐 점은 던전의 몹팩이 좀 증가가 되고, 그리고 보스 피통이 좀 많이 늘어났죠. 달라진 점은 보스전이 있는 곳에서 좀 더 이제 시간이 길어졌다, 보스전 상대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 정도고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몹팩이 증가한 거는 오히려 가시바바한테는 좀 더 좋은 점이 될 수 있어요. 정예몹, 흡혈이 있는 정예몹이라든가 제압자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정예몹을 잡을 때 몹들을 잘 끌고 와가지고 한 번에 바늘불꽃 의상을 통해서 많은 데미지를 주면서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몹팩이 증가한 거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고, 보스 피통 늘어난 것도 시간만 좀 더 걸릴 뿐이지 결코 그렇게 난이도가 많이 상향됐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100단계 클리어하는 영상들은 제가 추후에 또 따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전에 100단계 클리어했던 그 조건 그대로 세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진 자료로 정리한 거를 좀 빠르게 많은 설명 없이 좀 간편하게 설명해서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럼 사진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비, 아이템 장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 스킬 트리, 그리고 정복자 보드, 그리고 추천 던전 영상은 없지만 설명으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구, 장갑, 신발 이렇게 세 부위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투구 같은 경우에는 총 방어도와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는 꼭 챙겨주시고, 그 다음 가급적 최대 생명력도 여기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능력치나 힘 둘 중에 하나 넣어주시고, 최대 생명력이 없으면 힘이나 모든 능력치가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와 총 방어도 포함해 주시고, 전설 위상 같은 경우에는 행운의 적중 광폭화 상태에서 직접 피해를 줄 때마다 최대 35% 확률로 보강 효과를 얻는 요지부동하는 광전사의 이 위상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갑은 부상당한 적에게 주는 피해 이 옵션과 공격 속도 이 두
20%까지는 챙겨주시고, 그리고 스탯도 좀 하나 정도는 챙겨주시면서, 지금 현재 제 장갑에는 극대화 확률이 붙어있죠. 이게 제가 일단은 마법 부여한 거 없이 쓰고 있는데, 이발사 때문에 뭐 한 부위 정도는 좀 챙겨주고 있는데, 이발사 효율이 타 직업 빌드보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꼭 쓰진 않으셔도 돼요. 이게 모든 능력치를 대신 넣어주셔도 되고, 일단은 모든 능력치를 넣든 극대화 확률을 넣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이발사를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 위상은 불타는 분노, 광폭화 상태에서 주변 적들에게 화염 피해를 주는 이 위상을 쓰고 있습니다. 이 위상은 그렇게 되게 중요한 그런 위상은 아니니까 조금 뭐 비슷한 정도의 다른 위상을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힘, 모든 능력치, 보강 재생량,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 가급적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를 극옵에 가까운 아이템이 있으면 그걸 사용해 주시고,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보강 재생량 있으면 챙겨 주시고, 그 다음 이동 속도를 챙길 수도 있는데 일단 스탯을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100단계를 도전한다는 그 조건에서는 스탯이 더 중요하고, 다만 좀 낮은 단에서 좀 빠르게 던전을 계속 돌고 이럴 때는 이동 속도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빠르게 클리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100단계나 이제 고단 도전할 때는 스탯을 좀 더 챙겨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이 붙어 있어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설 위상은 가차없는 광전사, 핵심 행운의 적중, 핵심 기술로 적에게 피해를 주면 최대 40% 확률로 광폭화의 지속시간이 2초 증가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광폭화가 좀 더 연장이 되도록 이 위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슴, 바지, 목걸이 이렇게 세 부위, 여기는 비슷한 기본 옵션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오른쪽에 공통으로 좀 필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근거리적 피해 감소하고 출혈적 피해 감소, 보강상태 피해 감소, 요 세 가지는 똑같이 맞춰주시면 좋아요. 세 가지를 똑같이 맞춰주시고, 가슴 방어구에서는 총 방어도를 챙겨주시고, 바지에서는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 이 옵션 챙겨주시고, 그리고 목걸이에서는 힘을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세 가지, 근거리적, 출혈적, 보강 상태, 피해 감소 3개 하고, 각각 가슴의 총 방어도, 바지의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 목걸이의 힘, 그래가지고 최대한 피해 감소를 잘 맞춰주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옵션이 안 맞으면 최대한 3옵 이상 되는 걸로 좀 구해주시고, 그리고 목걸이에서 좀 옵션이 맞추기 힘들면 그래도 피해 감소가 좀 많이 붙은 걸로, 꼭 힘을 뭐 얻으라는 것보다 힘을 맞추기가 힘들면 가급적 피해 감소가 있는 녀석들로 잘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 방어구 같은 경우 전설 위상은 무쇠피, 주위에 출혈하는 적 하나당 피해 감소를 최대 극옵으로 4%만큼 최대 극옵으로 20%까지 이렇게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피해 감소를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바지 같은 경우 의세, 이것도 기본 기술 사용 시 일정 초 동안 20%의 피해 감소, 이 녀석도 피해 감소를 또 획득할 수 있죠. 그리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불복도 이제 시즌 1 들어오면서 너프를 먹었죠. 그래서 극업이 45%까지인데 그래도 불복이 좀 좋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타 빌드 직업에서도 불복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반지 부위를 보겠습니다. 자, 반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최대 생명력, 그 바지하고 가슴방어구 부위에도 최대 생명력이 붙지만 거기에서 피해 감소를 좀 더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 생명력을 챙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투구하고 반지에서는 최대 생명력을 좀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 생명력, 그리고 취약 피해, 근거리적 피해, 출혈적 피해, 그래서 피해 증가를 좀 챙겨주시면 좋은데, 취약 피해나 근거리적 피해, 출혈적 피해가 안 붙는다면 그 자리에 이제 보강지생약 하나 정도 이렇게 끼워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적으로 괜찮은 거는 취약 피해하고 근거리적 피해를 좀 우선적으로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출혈적 피해가 붙는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취약 피해나 근거리적 피해 대신에 보강지생약 있는 걸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최대 생명력을 일단은 좀 챙겨주는 걸로 하고, 저는 지금 왼쪽에 있는 반지에는 없지만 근거리적 피해, 취약 피해, 출혈적 피해, 감속적 피해 뭐 이런 부분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일단 쓰고 있는데, 최대 생명력 붙은 거를 저도 지금 이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의상 같은 경우에는 곰혈족 광전사, 여기는 광폭화 상태에서 적을 처치하면 40% 확률로 2초 동안 난투 기술의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가 효과가 증가합니다. 이 위상은 전장의 함성 스킬 쿨을 줄여주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위상은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막 챙겨야 되는 그런 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시바바가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 세팅한 위상 중에서 그래도 중요도가 좀 낮은 위상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위상은 아니지만, 이제 여유가 되면은 이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족장, 이거는 외침 기술을 시전할 때마다 주위에 있는 적 한 마리당 해당 기술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최대 6초까지 감소합니다. 마리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1.7초도 있고 1.9초도 있는데, 지금 출혈적이 붙어 있죠. 그리고 보강지생량, 취약 피해. 제가 가장 맞추고 싶은 옵션은 최대 생명력, 취약 피해, 근거리적 피해, 출혈적 피해, 요 4개인데 이 4가지가 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좀 의상을 아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괜히 썼다가 나중에 또 못 먹으면은 아쉬우니까 아껴두고 있는 상태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죠. 심장 같은 경우 가시바바한테는 그렇게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쓸만한 게 냉혹한에 받는 피해의 20%가 억제됩니다. 이거는 이제 피해 감소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억제한 걸 이제 폭발시켜서 데미지 주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피해 감소가 된다는 점, 이 부분에서 이거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진노안에서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발사, 그리고 오른쪽에가 이거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받는 피해가 15% 확률로 무시되고, 그래서 이 녀석은 회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오면 무시하는 거니까 회피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일반 몹들 같은 경우 몸머리를 해서 잡을 때는 일부 데미지를 이제 무시하기 때문에 좀 피가 덜 빠질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보스전에서는 1대1이기 때문에 그 한 대 한 대가 다 데미지 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피를 해버리면은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가급적 이발사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가나칸하고 사악칸은 솔직히 이렇게 쓸만한 게 없어요. 그 중에서 뭐 자리가 없어서 쓰게 되면은 최대한 무적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피해 면역이 되는 거 있죠. 무적이 되거나 뭐 회피라든가 아니면은 몹에게 상태 이상을 거는
뭐 넘어뜨린다든가 기절을 시킨다든가 이런 옵션들은 최대한 피하시고 그게 아닌 옵션들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그 제가 방금 말했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이제 좀 그나마 이게 좀 나을 것 같아 라는 생각 드시는 거 있으면은 아무거나 끼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기 같은 경우에는 양손 둔기는 뭐 철퇴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한손 무기 같은 경우에는 도끼를 사용하고 있고 양손 베는 무기도 양손 도끼를 쓰고 있습니다. 고정 옵션이 건강 상태 적에게 주는 피해가 붙기 때문에 뭐 거의 몹이 첫 타격 들어올 때 반사하는 이제 가시 데미지를 최대한 증가시켜주고 뭐 그런 옵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도끼를 사용하고 있고 일단 기본 옵션은 지금 전부 다 맞춰놓은 게 힘, 모든 능력치, 취약 피해,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여기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이 여기서 뭐 하나 빠진다면은 그 다음에는 출혈 적에게 주는 피해 이 정도 끼워주시면은 어느 정도는 좀 보완이 될 것 같은데 가급적 이렇게 힘, 모든 능력치, 그리고 취약, 근거리 이 옵션에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설 위상 같은 경우 가시바바에서 특히나 초반부터도 중요하게 보는 거는 바늘불꽃하고 죽음의 소원이죠. 그래서 죽음의 소원 같은 경우 지금 6211로 해놨는데 이게 패치가 되면서 증가가 됐어요. 죽음의 소원이 패치 내용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이게 7000 몇이었나 아무튼 7000 이상으로 지금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소원 광폭화 상태에서 가시 증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면의 고요 한손 무기 하나는 가만히 서 있는 시간 1초당 주는 피해 증가 최대 30%까지. 제가 말뚝딜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보스전이라든가 아니면 몸머리 할 때 몹을 끌어당겨서 말뚝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 쓰고 있고 재빠른 수렵의 도끼 기본 기술의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이제 광분의 속도를 돌려서 광분 3중첩 유지하는데 좀 더 용이하게 하고 이제 분노 수급 기본적으로 이제 분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유지하는 정도의 효과로 기본 기술의 공격 속도 증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늘불꽃 이 위상이 가시 피해를 줄 때 80% 확률로 주위 모든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10마리가 때린다면은 그 중에 8마리는 모든 적에게 피해를 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각각 예를 들면은 뭐 한 마리가 100의 데미지를 준다 그랬을 때 8마리가 모든 적에게 주면은 8마리 데미지는 800이고 나머지 2마리는 100이라서 그 몹은 900의 데미지를 이제 가시 데미지를 받게 되는 거고 8마리는 800 데미지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그냥 10마리가 각각 100의 데미지를 받는데 전부 다 반사되면은 1000의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5마리가 때렸는데 각각 100씩에서 500 데미지 반사되고 10마리가 때리면은 각각 100씩에서 1000의 데미지 20마리가 때리면은 각각 100씩에서 2000 데미지. 그래서 몹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정예몹 같은 경우 이 잡몹을 많이 끌어다가 처리하면은 정예몹에게 한 방에 큰 데미지를 안겨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의상입니다. 그래서 바늘불꽃을 사용을 하고 있고 필수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이제 아이템은 끝났고 빠르게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 이제 받는 피해 감소 수치인데요. 중요한 거는 근거리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출혈 상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 보강 상태일 때 피해 감소인데 근거리는 68%,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60% 중반대 정도에서 맞춰주시면 되고
출혈 상태 같은 경우에는 50% 조금 넘겨주시면 좋거든요. 부상 상태일 때는 지금 세 군데 부위에서 이게 있어가지고 70%를 넘겨버렸는데, 요거 세 군데 안 해도 돼요. 이것도 60%만 좀 넘겨주시면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옵션이 다 맞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너무 버렸고, 그래서 요거를 빠지고 여기서 출혈 상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가 들어갔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밸런스가 그렇게 좋은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보강 상태일 때 피해 감소 43.3%. 이 녀석도 얘는 부위별로 다 있거든요. 근데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하급으로 붙어가지고 수치가 좀 떨어져요. 거기서 좀 더 최상급으로 붙어주면은 얘를 50% 가까이 이상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보시면 되냐면은 근거리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가 60% 중반대, 그리고 출혈 상태는 50% 조금 넘겨주시면 되고, 부상 상태일 때도 60% 넘겨서 60%한 중반 가까이, 보강 상태일 때도 50% 조금 넘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밸런스가 좀 맞고, 그 상태에서 부상 상태가 됐을 때 내가 피가 거의 안 빠진다, 조금씩밖에 안 빠진다, 그러면은 완벽한 조건에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상태에서 부상 상태 된 상태에서 거의 99단계였나? 거기에서 이제 도살자를 만났는데, 부상 상태에서 맞는데 확실히 피가 달긴 다는데 조금씩 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맞고 있으면은 죽기 때문에 이제 외침을 쓰면서 상대를 하긴 했는데, 다만 잡기는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데미지 반사보다 이제 도살자가 피가 또 차더라고요. 좀 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도살자를 잡진 못했지만 데미지 이제 받는 게 확실히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손 무기를 쌍수 무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손 도끼에서 치약 피해가 15%또 획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킬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기본 기술은 이제 광분 라인 타시면 되고, 핵심 기술은 분쇄 라인. 광분 같은 경우 이제 피해 감소를 3중첩으로 1중첩당 8%, 그래서 24%를 챙기기 위해 광분을 사용하고 있고, 핵심 기술에서 이 분쇄는 취약 피해를 연장시켜 주거든요. 2초 연장되는데, 그 취약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 기술로 넘어오면은 이렇게 현재 세팅이 되어 있고,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도전의 외침도 있고, 집결의 함성, 그리고 분노 폭발, 철갑못 이런 거 있고, 위에 이제 최대 생명력 증가시켜주고 정예목 피해 감소 있고, 다음에 난투 기술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도 전장의 함성, 그리고 외침 시간 증가시켜주고 피해 감소하고 생명력 회복하고, 그 다음에 광폭화 상태에서 피해 감소와 이동 속도를 저는 올렸는데, 이거를 빼시고 다른 부분에 또 이제 챙겨주면 괜찮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 속도가 굳이 필요 없으시다 하는 분들은 빼주셔도 돼요. 저는 계속 스킬 바꾸기 귀찮아가지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착용만 바꿔주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건 또 들어가서 포인트 회수해서 포인트 또 딴 데 넣어주고 이게 귀찮아서 그냥 이동 속도로 하고 있는데, 학살의 일격이나 아니면 강철 소나기 같은 거 좀 더 올려주셔도 되고, 좀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 지속효과는 고피뿌리님 여기에 적고, 여기서 체크를 하실 거는 이 난투 기술에
왼쪽 부근에 있는 습격대장이에요. 왼쪽에 보면은 3포인트 줬는데, 그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요 피해 감소가 세팅이 잘 돼가지고 내가 부상 상태가 됐을 때 데미지가 진짜 잘 안 받는다, 거의 이 정도면 뭐 안 죽을 것 같다 하는 상태가 됐을 때 요 습격대장을 한 포인트만 주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그 부상 상태에서 내가 죽을 것 같진 않다, 이제는 뭐 데미지가 굉장히 안 들어온다 하시면은 굳이 생명력을 많이 회복시킬 필요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냐면은 보강 상태 유지 때문입니다. 보강 상태가 유지되려면은 보강 수치가 내 현재 생명력 수치보다 높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보강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생명력을 회복을 해버리면은 요 3포인트 졌을 때는 피가 거의 만피가 돼요.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은 보강 수치가 떨어지면은 이제 보강 상태가 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강 상태일 때 이제 피해 감소 그 옵션을 또 그 상황에서는 또 얻지 못하니까, 좋은 선택을 하려면 이제 한 포인트만 줘서 조금만 회복되게, 그러면은 보강 상태가 유지가 잘 되거든요. 피를 회복하긴 하는데 많이 회복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회복해서 보강 상태 유지만 잘 할 수 있도록 한 포인트만 줍니다. 다만 내 지금 피해 감소 수치가 부상 상태가 되었을 때, 피가 거의 이제 잘 안 빠진다 했을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피가 빠진다면은 차라리 3포인트를 줘서 최대한 만피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정복자 보드. 시작 노드는 이렇게 라인 따라서 올라가시면 되고, 문양은 착취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노드, 1번 노드에서 올라와서 2번 노드 피해 분노가 있는 정복자 보드고요. 그 다음에 문양은 작전 사령관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가면 7번이기 때문에 이 7번 도륙을 먼저 찍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찍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위로 올라가면 되시고, 오른쪽으로 가는 포인트는 아꼈다가 마지막에 찍는 거예요. 7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6번을 설명하고 나서 다시 7번으로 올게요.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이 라인 따라서 쭉 올라가서 3번 보드로 가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3번 학살이 있는 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문양은 복수를 여기에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 문양이고, 그 다음 위에도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건 6번하고 연결됐거든요. 6번하고 연결되는데 이거는 이 다음에 설명드리는데 6번이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천천히 가시면 되고 4번 먼저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문양 자리만 채워주시고,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최대 생명력 증가시켜주는 게 있죠. 그것도 나중에 천천히 하시면 되고, 먼저 최대한 문양 자리를 획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4번 과다출혈 보드이고, 여기다가는 힘을 장착했습니다. 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너스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최대한 심플하게 지나가고 있죠. 최대한 심플하게. 그 희귀 노드도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출혈 피해, 출혈 상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인데 이것만 챙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힘 문양은 이제 마법 노드에서 125% 증가를 시켜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출혈 상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를 7% 이상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고, 또 이따가 또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이 부분은.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5번 보드는 뼈 파괴자, 문양은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요 위쪽에 이제 불굴의 의지거든요. 최대 생명력을 증가시켜주는데, 그거보다는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6번을 먼저 찍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6번을 찍어서 문양을 뚫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불굴의 의지를 찍어주는 형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 깔끔한 기술,
보드이고 문양은 양손잡이를. 양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아까 4번에서 힘처럼 마법 노드만 이제 125% 증가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너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여기는 근거리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인데 거기서 마법 노드만 여기도 아마 7.3%였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7% 이상 추가적으로 챙겨주는 효과만 얻는 거고, 그 다음에 (7번) 아까 2번 보드에서 오른쪽으로 온다 그랬죠. 그래서 7번은 도륙인데 여기에서 이제 세력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력권은 보너스 옵션도 챙기기 때문에 그 수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아마 민첩일 거예요. 여기 보면 민첩 챙겨줬죠. 민첩 챙기려고 민첩을 다 찍어줬는데 세력권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까지 챙겨야 되기 때문에 민첩을 챙겨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나중에 이따가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 힘 문양하고 여기 양손잡이 문양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피해 감소, 본인이 장비 아이템에서 이 근거리적, 출혈적, 부상, 보강 이게 이제 근거리적이 60% 중반, 출혈 상태가 50%, 부상 상태도 60% 중반, 보강 상태도 50%이 정도에 잘 맞춰졌다면은 꼭 이렇게 힘 문양이나 양손잡이 문양을 사용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할복 문양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거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저도 지금 이 피해 감소 이 수치가 원하는 상태로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리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도 좀 올려준 부분이 있고 출혈 상태의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도 올려준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조건만 좀 잘 장비 아이템에서 맞추신 분들은 꼭 저처럼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힘이나 양손잡이 자리에 이제 할복 넣어주셔도 되고, 출혈 상태의 적 피해 감소가 좀 챙기기 어려운 분들은 여기에 이제 넣어서 출혈 상태의 적 피해 감소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 이제 추천 던전 같은 경우 제가 영상은 나중에 100단계 클리어하는 영상은 따로 모아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체활이라는 이 몬스터 같은 경우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활 날라오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왜냐면은 저희가 쓰는 것 중에 광분을 사용하잖아요. 광분을 쓰면은 피해 감소가 24% 챙길 수 있고, 또 위세라는 위상 같은 경우 몇 초 동안 20%의 피해 감소를 또 시켜주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보강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원거리잖아요. 그럼 근거리적 피해 감소도 없고 부상 상태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피해 감소가 거의 없어. 그 상태에서 멀리서 있는 시체활이 때리게 되면은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시체활 한방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과, 정예몹 중에 흡혈이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특히나 가장 까다로운 정예몹은 이제 공격을 하는 간격이 긴, 이 딜레이가 큰 이런 정예몹 같은 경우 한 대 한 대 이제 천천히 때려가지고 가시 데미지 반사시켜서 피가 빠졌는데 나중에 흡혈 한 방으로 다시 또 피를 다 채워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공격이 좀 연타가 빨라가지고 피가 좀 빨리빨리 빠지는 녀석들은 그나마 잡기 수월한데, 마법 몬스터나 약간 비고처럼 막 기사 갑옷 착용하고 있는 이런 몬스터류 있죠? 얘네들은 공격이 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가시 데미지 반사도 조금 천천히 돼서 데미지가 조금씩 빠지는데 흡혈로 다 차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99단계나 이런 데서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흡혈이 너무 잘해가지고 얘는
힘들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포기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잘 이제 기본적으로 숙지하시고, 일단은 보스전이 없는 던전 같은 경우 노스트라바 깊은 숲. 근데 여기에는 시체활이 나오죠. 그래서 시체활만 최대한 조심하시면은 좀 수월해요. 일단은 보스전이 없는 경우가 일단 더 수월합니다. 어쨌든 정예몹이 나오더라도 정예몹 잡는 게 보스몹 잡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스전이 없는 노스트라바 깊은 숲, 그리고 신념의 보루, 죽은 자의 늪, 울두리의 동굴. 그리고 제가 시체 안치소는 안 가봤는데 거기도 보스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장하는 몹이 시체 안치소니까 뭐 해골이나 뭐 그런 몹이 나올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제가 안 가봐가지고. 어쨌든 보스전이 없는 던전이 좀 더 수월하다. 다만 이제 노스트라바 깊은 숲은 시체활이 등장하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또 정예몹 중에 흡혈이 달려가지고 좀 잡다 보니까 피를 계속 채워서 잡기 어렵다. 그러면은 포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스전이 있는 던전 중에서 그나마 제일 쉬운 게 무너진 금고예요. 이제 군체 우두머리라고 해서 약간 벌레처럼 생긴 보스가 나오는데, 이 녀석은 이제 연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다른 보스들보다 피 빠지는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수월한 보스가 이제 무너진 금고의 군체 우두머리. 그 다음이 이제 대지의 재앙이라는 몬스터예요. 이 보스 같은 경우에는 군체 우두머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격이 좀 있는 보스라서 피 빠지는 게 그래도 좀 수월한 이 보스가 눈먼 자의 길과 배신자의 길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 던전을 가는 게 좋고, 피해 주교는 좀 대지의 재앙보다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피해 주교 같은 경우에는 붙잡혔을 때 그 피가 빠지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좀 세팅을 잘 해주셔야 돼요. 내가 잡힐 것 같다 할 때 최대한 도전의 외침과 취약을 묻혀놓은 상태에서 잡혀주시면은 좀 피가 빠지는 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피가 빠지는 게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취약도 풀렸고 도전의 외침이 사용된 상태도 아닌데 이제 잡혀버렸다 그러면은 피 빠지는 게 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추천하는 보스고, 카즈라 흉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할 거예요. 저도 100단계 클리어할 때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은 피통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텐데, 다만 돔 해인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조건이 좀 수월해요. 그래서 포로 구출을 하고 나서 이제 돌 조각상 하나만 끼워 놓으면 되기 때문에 보스까지 가는 단계가 좀 빠른 편이라서 빠르게 처리하고, 다만 이제 보스를 좀 더 길게 잡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좀 나은 던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그리고 제가 100단계 클리어 할 때 피해 감소 세팅으로 한 거랑 중간에 피가 너무 안 빠져가지고 이제 서슬 판금을 착용하고 가시 데미지 반사를 줘봤는데, 서슬 판금을 착용하고 이제 가시 옵션을 좀 더 이제 챙겨준 장비를 착용했는데, 무빙을 해야 돼요. 바닥을 밟고 있으면 피가 빠지는데, 이제 외침 쿨에 비해서 피 빠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계속 무빙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이제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피해 감소 세팅된 장비를 착용하니까 외침 쿨 돌아올 때까지 버틸 수 있어요. 바닥을 밟고 있어도. 그래서 차라리 무빙을 계속 하는 것보다 그냥 좀 더 시간 걸리더라도 피해 감소 세팅한 상태로 바닥 밟고 말뚝딜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 피해 감소 수치 있죠? 그 수치에서 말뚝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지 재앙도 말뚝딜 가능하고 군체 우두머리도 말뚝딜 합니다. 피해 주교는 얘가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대지 재앙도 조금씩 뒤로 물러나죠. 그래서 좀 따라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말뚝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는 던전은 이 정도 될 것 같고, 무덤 군주가 나오는 던전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 난이도에서도 좀
좀 시간이 걸렸는데 아마 100단계에다가 또 이제 피통이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간편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한 40분 정도 됐네요.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면 좋은데 설명이 좀 길다 보니까 간편 설명으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또 원래 설명 같은 거 할 때 말이 길어지는 타입이라 이렇게 좀 길게 됐네요. 여기까지 보시고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잘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잘 봤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다음은 상세 설명으로 좀 가볼게요. 인게임으로 들어가서 좀 상세 설명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그인을 다시 해볼게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까 설명드린 게 그대로 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드렸었죠. 옵션, 전설 위상 이렇게 다 보여드렸는데 아까 설명했던 거에서 거의 다 이제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내용도 다 이렇게 장비 아이템도 다 보여드리고 하니까 거의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스킬 트리하고 정복자 보드만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킬 트리 먼저 일단 기본 기술에서는 광분 하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강화된 광분 그리고 격전의 광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격전의 광분에서 광분 중첩 하나당 8%의 피해 감소를 얻습니다. 그래서 광분이 3중첩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광분을 찍어준 게 큽니다. 피해 감소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하고 조금 비슷하게 볼 수 있다면 도려내기도 있는데 여기는 격전 도려내기에서 3초 동안 3%의 피해 감소 여기는 4중첩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12%의 피해 감소와 가시 효과를 4중첩 하면은 여기도 한 3천 좀 넘는 가시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 효과하고 피해 감소 12%를 챙길 거냐 아니면 광분에서 피해 감소 24%를 챙길 거냐 이런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피해 감소를 챙기기 위해 광분을 선택했고요. 다음은 핵심 기술에서 여기는 이제 분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강화된 분쇄 여기서 분쇄로 직접 피해를 주면 적에게 적용된 취약 상태의 지속 시간이 2초 연장됩니다. 요것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타격 같은 경우에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맹렬화는 이제 광폭화 지속시간 2초 증가고 난폭화는 1타 2타가 다 적중이 되면은 2초 동안 치약 물론 이게 이중 타격이 2초 동안 치약해지는 게 잘 걸린다 그래서 치약이 유지가 잘 된다 하면은 이중 타격을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향대로 가면 됩니다. 다만 이제 분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유지니까 내가 이제 끝나기 전에 이제 분쇄 한 방씩만 더 주면은 쭉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중 타격에서 이제 1타 2타가 다 적중돼야 이제 취약이 뜨는 거니까 미스가 한번 나다든가 이러면 취약이 안 뜰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직접 이제 써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어 기술로 오면은 위쪽부터 미친 존재감 최대 생명력 증가죠. 15% 증가 그리고 전투의 온기 여기는 이제 피해 감소 정의에 대한 피해 감소 9% 증가합니다.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리고 집결의 함성
찍어주시고, 강화된 집결의 함성. 그래서 집결의 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지불가를 사용하는 용도가 좀 큰 편이죠. 그래서 이거고, 그 다음에 전략적 집결의 함성. 이걸로 이제 보강을 좀 채울 수 있는 좋은 옵션이죠. 그리고 이제 분노 폭발에서 가시, 그리고 최대 생명력당 가시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좋은 옵션이죠. 그리고 철관못, 가시가 9% 증가하고, 또 모백에 데미지를 줄 때 출혈 피해를 또 줍니다. 그래서 출혈 상태를 걸리게 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죠. 필수 옵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분노 폭발, 철관못, 그리고 도전의 외침, 그리고 강화된 도전의 외침, 전략적 도전의 외침. 그래서 도전의 외침 같은 경우에는 피해 감소를 40%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의 외침을 쓰면은 피해 감소 40%에다가 강화된으로 최대 생명력이 20% 증가하죠. 그래서 조금 이제 생존율을 또 상당히 올려줄 수 있고, 최대 생명력이 증가함과 여기는 최대 생명력의 30%만큼 가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옵션이 둘 다 가시를 증가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가시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율도 올려주지만 가시 데미지까지 상당히 올려주기 때문에 여기는 꼭 찍으셔야 되고, 다음 난투기술. 난투기술에서 전장의 함성, 이거는 이제 광폭화가 걸리죠. 그리고 강화된, 여기에서 이제 이걸 찍어주셔야 광폭화가 걸리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강력한 전장의 함성, 이것도 이제 보강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전장의 함성과 집결의 함성을 쓰면서 보강을 이제 잘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하고 전설 위상, 그래서 보강 채워주는 위상이 있죠.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고, 우렁찬 목소리, 그래서 외침 지속시간 증가시켜주고, 거친 함성은 이제 또 외침이 이제 있는 동안 피해 감소 시켜줍니다. 그리고 습격대장, 이거는 생명력을 이제 회복시켜주는 건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본인이 이제 근거리, 출혈, 보강, 부상, 이 상태의 이제 피해 감소 수치가 좀 조건이 잘 맞아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거를 한 포인트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2포인트는 빼가지고 뭐 강철 소나기를 더 채워준다든가, 아니면 뭐 학살의 일격 뭐 이런 걸 채워준다든가 찾아보면은 이제 조금 효과를 좀 더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채워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3포인트를 다 챙겨서 최대한 만피를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신속함, 이동속도 증가인데 이것도 빼셔가지고 다른 데 주셔도 돼요. 학살의 일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근처 소나기 포인트를 더 주시고, 아니면 뭐 역공이라든가 최대 생명력의 50%가 넘는 보강을 보유하면은 피해 증가가 되죠. 이런 거 챙겨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선택지가 좀 있습니다. 이동 속도는 약간 취향으로 보면 돼요. 저는 여기서 이제 신속함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투장 싸움꾼,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하고 원거리 피해는 감소. 그래서 이 옵션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강철 소나기, 여기는 포인트 주는 이유가 이제 쿨감을 해주기 위해, 재사용 대기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수치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이거는 3초 동안 치약 주는 거고요. 그리고 투사의 강철 소나기, 이거는 2초 동안 광폭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강철 소나기를 쓰면은 끌고 오면서 이제 치약도 붙여주고 광폭화도 되고, 확정적으로 거는 거니까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거죽, 3포인트를 투자해서 이거는 맞을 때마다 보강 얻는 거죠. 그래서
몹을 많이 끌고 와가지고 몹들이 여러 마리가 때리면은 또 그만큼 보강이 또 채워집니다. 이거를 찍어주고 있고, 방어 태세, 또 보강 상태에서 얻는 피해 감소가 6%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궁극기는 이제 찍지 않았습니다. 궁극기에는 찍은 게 없고, 핵심 지속 효과에서 이제 고삐 풀린 힘, 그래서 지속 시간 증가하고 추가 피해가 60%. 이것도 이번에 이제 버프가 됐죠. 그래서 원래 25% 증가였는데 35%가 추가돼가지고 60%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광폭화 상태가 되면은 뭐 추가 피해가 60% 증가니까 뭐 이번에 좀 버프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정복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작 보드고, 시작 노드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왼쪽에 불굴의 의지 찍어주시고, 올라와서 문양은 이제 착취는 보너스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민첩을 주변에 챙겨줬습니다. 민첩. 그리고 오른쪽에 내려와서 이쪽에 있는 몸집 최대 생명력을 또 챙겨줍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제 무쇠의 힘 쪽으로 방어도 챙기면서 올라가고, 이제 2번 노드로 가면은 여기는 피해 분노 보드입니다. 피해 분노. 초반에는 찍었다가 이건 나중에 이제 빼준 겁니다. 나중에 빼준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출혈 상태 적을 처치하면 10% 확률로 5초 동안 강폭가 이제 부여되는데, 몹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죠. 근데 이제 몹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외침 같은 경우에도 쿨감이 잘 되고, 또 강철 소나기도 광폭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걸 꼭 안 찍어도 좀 광폭화를 자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빼줬습니다. 초반에는 찍었고 이제 후반 되니까 광폭화를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쿨감도 또 되고 이러니까 빼줬고요. 그 다음에 작전사령관, 그래서 범위 내 모든 마법 노드에서 능력치가 추가로 125% 증가, 그리고 보너스도 꼭 챙겨야 됩니다. 외침 기술 사용할 때 1.2초 다른 외침 기술 쿨감을 시켜주기 때문에 보너스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마법 노드에서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출혈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이렇게 3포인트, 2포인트는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고, 여기 1포인트는 추가적으로 이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는 피해도 이쪽에서 찍어줘가지고 총 이 문양으로 얻을 수 있는 게 18.8% 그리고 7.3% 피해 감소, 그래서 거의 뭐 20% 8% 챙겨준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희귀 노드에 약간 2배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좀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요. 출혈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를 얻을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7번 보드예요. 7번 보드. 7번 보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설명하고 3번 보드로 가도록 할게요. 올라가면서 여기 복원, 그래서 최대 생명력을 챙겨주시고, 올라가면서 이제 3번 보드는 학살 보드고,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서 이제 복수 문양, 복수는 희귀 노드를 2배로 증가시켜줍니다. 그래서 취약 피해가 보너스 때문에 이제 원래 10%인데 보너스 때문에 10% 증가해서 20%가 됐는데, 얘가 또 100% 증가를 시켜줘서 이제 또 2배가 돼서 4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약 피해 40% 증가, 이제 힘도 2배로 증가, 그래서 힘 20. 여기 아래쪽에도 취약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16%고 힘도 20%
원래 이게 얘도 4%인데 보너스로 2배 돼서 8%, 그리고 문양으로 또 2배 돼서 16%까지 증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보너스 때문에 보너스 조건이 의지력이죠. 그래서 의지력 이렇게 챙겨줬고요. 여기도 의지력 여기까지 챙겨주시고, 이 위로 가는 거는 나중에 찍어주셔도 돼요. 나중에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찍어주시고, 여기 문양 효과를 받는 부분까지 찍어주시고, 이 위는 나중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다시 이쪽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옆으로 오면서 약탈, 그래서 취약 피해 증가와 방어도, 그래서 주변에 이제 가시고, 요 방어도 이렇게 찍어준 거는 나중에 찍은 겁니다.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100렙 가까이 됐을 때. 최대한은 요 최대 생명력은 챙겨도 되는데, 이런 방어도 같은 거는 일단은 챙기지 마시고 나중에 우선 문양을 뚫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서 문양까지 뚫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챙기는 겁니다. 근데 최대 생명력은 가는 길에 다 챙기면서 가주시면 좋고, 그래서 여기 찍고 왼쪽으로 가면서 이제 복원, 여기도 최대 생명력 챙겨주시고,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이제 4번 보드, 4번 보드는 과다출혈 보드입니다. 과다출혈 보드고, 여기서도 문양은 힘, 얘는 보너스를 챙기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비 아이템에서 출혈 피해, 뭐 보강 상태 피해 감소, 이런 게 좀 수치가 낮게 붙어가지고 아까 50% 안 됐죠. 뭐 40%, 46%요, 뭐 43% 이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출혈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를 7.3%를 여기서 얻은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 녀석. 그래서 이 힘이라는 문양을 사용을 했고, 요 자리하고 나중에 여기도 양손잡이도 똑같아요. 근거리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그거는 8.2%를 챙겼죠. 그래서 이게 조건이 좀 잘 붙으면은 요거 둘 중에 하나에, 둘 중 한 건데, 이거 대신에 할복 문양을 사용하셔도 돼요. 할복 문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주는 출혈 피해는 이제 뭐 그렇게 중요치 않고, 보너스가 출혈 상태의 적을 처치하면은 이제 쿨타임 감소가 되죠. 그래서 그 쿨감 때문에 쓰는 건데, 일단은 100단계를 가면은 쿨감보다는 최대한 피해 감소를 챙겨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어쨌든 피해 감소를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힘을 사용해서 보너스는 안 챙기고, 그래서 가는 이 라인도 심플하게 그냥 쭉 갑니다. 여기까지 다 챙겨주시고 7.3%를 챙겼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거는 본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가시면 돼요. 나중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7번 보드도 근거리에는 저게 받는 피해 감소잖아요. 그래서 나는 출혈 피해 감소는 좀 높게 잘 붙었는데 근거리가 좀 잘 안 붙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힘 문양을 넣고 세력권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리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근거리적 피해 감소, 여기는 출혈적 피해 감소, 여기도 근거리적 피해 감소인데 어느 쪽에 자리를 넣을 거냐, 그게 이제 선택지, 이제 본인 아이템에서 얻는 피해 감소 수치에서 따라서 변경을 좀 해주시면 돼요. 좀 유연하게 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똑같이 찍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똑같이 찍으면 안 되고, 저는 지금 출혈 상태가 좀 적어가지고 출혈을 찍어준 거고, 본인이 근거리 피해 감소가 적다 그러면은 근거리, 여기도 근거리 이쪽에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번 보드 위로 올라오면 5번 보드입니다. 여기는 뼈 파괴자 이제 보드인데, 여기는 이제 문양은 찍지는 않아요. 문양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면서 방책,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
그래서 여기 이제 마법 노드까지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 챙겨주시고, 보강 재생량도 뭐 지나가는 길이라서 하나 챙겨주는 거고,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 여기 6%, 그리고 여기서 8%에서 14% 정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는 여기서 챙겨주시면 됩니다. 아이템에서 챙기기에는 조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좀 채워주시고 해야 좀, 아까 기술 트리에서도 챙겨줬었죠. 보강 상태에서 얻는 피해 감소 6% 증가,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복자 보드에서도 그래서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아이템에서 좀 이렇게 높게 붙는 게 극업으로 붙어야지 거의 50%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에서 거의 최하업으로 붙어가지고 43%까지 밖에 못 올렸는데, 아이템에서 잘 챙겨주시면은 5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굴의 의지 가는데, 여기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6번 보드 먼저 갑니다. 6번 보드는 깔끔한 기술 보드고요. 여기는 문양은 양손잡이를 넣어줬습니다. 양손잡이는 마법 누드 125% 증가, 보너스는 사용 안하고, 마법 노드 3개 있죠. 근거리에 있는 적이 받는 피해 감소, 이거만 챙겨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8.2%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불굴의 의지로 다시 5번 보드에서 쭉 가서 불굴의 의지 최대 생명력 챙겨주시고, 이 주변에 제가 방어도도 찍었잖아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찍은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 포인트 남을 때 그때 찍어준 거고, 불굴의 의지 이제 찍고 나서 그 다음 7번 보드로 갑니다. 7번 보드로 가서 문양은 세력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력권 이쪽에 뭐 힘, 양손잡이, 그리고 뭐 할복, 본인의 이제 조건에 따라서 피해 감소 수치가 어느 정도 지금 세팅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세력권을 이쪽으로 빼줬고, 원래는 여기 이제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가 있죠. 본인이 근거리 적에게 받는 피해 이 수치를 더 올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뭐 양손잡이나 힘, 양손잡이는 뭐 근거리 적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힘 문양하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근거리적 피해 감소 좀 더 챙겨주시면 되고, 나는 출혈적 이 피해 감소를 더 챙겨야 된다 하시면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세력권은 여기다가 이제 장착해서 보너스를 받아야 되니까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10% 이걸 얻기 위해서 보너스 민첩 챙겨주셨고 챙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요거는 광폭화 상태일 때 이제 공격력 증가인데 꼭 안 챙겨도 돼요. 보너스는 민첩이기 때문에 민첩만 찍기 위해서 주변에 여기까지 찍힌 겁니다.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드죠. 2번 보드에서 쭉 2번 보드 아니라 3번 보드에서 쭉 올라와서 여기 몸집 최대 생명력 챙겨주고 올라오면서 여기에 이제 냉기 탄력해서 최대 생명력 여기도 8% 챙겨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의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남는 포인트로 해서 6번 보드에서 학살자 여기서도 방어도 챙겨주는데, 방어도 200에 50, 50, 50 그러면 총 350의 방어도 챙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약탈 같은 경우 주변에 이제 방어도 좀 챙겨주면은 50, 50, 100에서 여기서 200, 그리고 불굴의 위지에도 방어도 100 붙어있고 주변에 50, 50 있죠. 여기도 200을 챙겨줄 수 있고 있어. 최대 생명력을 이제 다 챙겼다 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방어도를 좀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복자 보드까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힘 수치는 1483, 지능 553, 의지력 713, 민첩이 689. 그래서 요 모든 능력치를 옵션을 챙겨주시고 해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은 조건이 요 무모함이라는 희귀노드 보너스 조건이 의지력이 700이 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 713이죠.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가는 길도 의지력 좀 챙길 수 있으면은 위치를 바꿔서 의지력 챙긴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은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가서 지속 물리피해 쪽으로 가도 되지만 의지력 이걸 챙긴 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가시면 돼요. 내가 굳이 의지력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데 있죠. 힘 가고 의지력 가고 힘 갔는데 옆에 의지력 있잖아요. 내가 의지력이 부족하면은 이 힘을 빼고 요 의지력을 주면서 가는 방향으로. 근데 내가 이 라인으로 이렇게 타면은 의지력이 충분히 조건이 된다 하시면은 그래서 요 700까지 된다 하시면은 굳이 의지력 쪽으로 안 가도 되고, 여기도 보면은 의지력 이렇게 있죠. 부족하면은 이 힘을 빼서 이 의지력 쪽으로 가는 걸로. 근데 저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의지력 이런 거 안 가고 힘으로 갔죠. 요 조건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장비에서도, 무기 옵션에서도 제가 이제 모든 능력치 챙겨주고, 이제 방어구에서도 투구 같은 경우 모든 능력치가 있고, 보시면 투구에 모든 능력치 붙어있죠.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도 모든 능력치가 붙어있고, 이런 식으로 일부 이제 장갑 같은 경우에도 힘이나 모든 능력치 이런 게 주면서 최대한 다른 수치도 좀 의지력, 민첩보다는 의지력이 좀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지력을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 지능, 의지력, 민첩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극대화 확률은 26.3%. 이거는 이제 이발사 적용을 위해서 조금 챙겨주긴 했는데, 효율이 그렇게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좋은 편은 아니라서 안 찍고 싶으면 안 찍으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붙는 어느 정도 수치가 있기 때문에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최대 생명력 23,300 정도 되고 있고, 방어도는 8,300, 피해 감소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68.3%, 46.5, 74.2, 43.3. 보강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챙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시즌 넘어오면서 너프를 먹은 상태라서, 지금 제가 가슴 방어구에서 마무리는 약간 화면을 왼쪽으로 옮기고 할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가 13%,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에도 12.5%. 그래도 비교적 좀 높은 수치로 붙었는데, 목걸이가 보강 상태일 때 이제 8.4%예요. 여기서 이제 극업으로 붙으면 7% 정도 올라가잖아요. 7% 올라가고, 여기서도 지금 한 2%, 2점 몇 프로, 2.8%, 3% 가까이 빠졌고, 여기도 2.3% 빠졌고, 2%, 3%, 7% 계속 극업으로 다 붙어주면은 아마 얘가 50% 정도 될 겁니다. 최대한 옵션은 다 붙어있죠, 보강 상태일 때. 그래서 중요한 게 보강 상태일 때 피해 감소는 극업으로 좀 챙겨주셔야 50% 가까이 될 수 있고, 출혈 상태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에 지금 없어요. 목걸이, 그리고 바지도 없어. 바지하고 목걸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인데, 바지하고 목걸이에 챙겨주시면 50% 넘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정복자 보드에서
요 녀석을 이거를 꼭 안 챙겨도 되겠죠. 여기 피해 감소 얘가 7.3%를 얻고 있는데 제가 바지하고 목걸이에 출혈적이게 받는 피해 감소가 없어요. 근데 바지하고 목걸이에 출혈적이게 받는 피해 감소를 챙기면은 꼭 힘을 안 찍어도 이 문양, 힘 문양을 안 써도 출혈 상태의 적 피해 감소가 50%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힘 대신에 활복을 써도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 장비 옵션에 따라서 유연하게 요거를 좀 맞춰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제가 지금 그 문양을 쓴 게 고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고민이 됐을 수도 있는데 본인 장비 상태에 따라서 요 옵션에 맞춰서 약간 유연하게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시간 10분 정도 됐는데 이 정도까지 하고 제가 100단계 지금 패치가 됐죠. 1.1.1 패치가 적용이 됐는데 이후에 이제 100단계 클리어하는 영상을 또 추가적으로 제작해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장 가루가 1600개예요 1600개면 거의 다 썼죠. 그리고 지금 100단계가 있는 게 배신자의 길하고 뭐 신념의 보루. 신념의 보루도 흐르는 그늘 붙어가지고 좀 귀찮긴 한데 제가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 하나를 썼어요. 하나가 있었는데 근데 무한 로딩이 걸려가지고 하나 날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추후에 이제 인장가루 좀 작업을 해가지고 좀 쌓은 다음에 이제 100단계 제작을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무한 로딩이 풀렸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추후에 100단계 클리어 영상들은 따로 이제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전에 한 거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던전이 하향을 먹어서 100단계가 좀 이전에 70단 때 뭐 이 정도로 하향이 된 상태라고 하니까 이전 시즌에서 80단 이상 클리어 하신 분들이라면 수월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세팅 공유 영상으로 소개를 했는데 다들 피해 감소 옵션 잘 맞추셔가지고 5단 도전도 해보시고 100단계 클리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됐다, 유익하게 봤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